끄덕머리가 없다네요. 친정엔 제 밑으로 동생 둘이 있어서 결코 넉넉한 상황이 아니고 남편도 시댁 자체가 그냥저냥 평범하게 사는 집이라 넉넉지 않아요. 결혼할 때도 제가 5,500 모은 거랑 남편이 7,000 모은 거 전부 합쳐서 원룸형 아파트 전세로 혼수까지 그 안에서 싹 다 했어요. 즉 양쪽 집안에서 맹세코 1원도 받은 거 없고 물론 예단도 안 했고 결혼도 심하게 간소하게 했어요. 지금 11개월 된 딸 하나 있고 영유아 전담 가정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맡기고 맞벌이해요. 둘 수입 합쳐봐야 세후 450 간당간당해요. 여유 있게 버는 거 아니고 실제 여유도 없어요. 잘 사는 축에 끼지도 못하고 아직 여행이다 쇼핑이다 크게 지출해 본 적도 없고요. 아니 못하고요. 그래도 남편이랑 딸이랑 셋이 너무 단란하고 날마다 웃는 일만 있고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아요. 남편과 딸만으로 충분하고 임신 중 성별 몰랐을 때 남편이 하도 딸 타령을 해서 제가 혹 아들이면 안 좋은 영양 가면 어쩌려고 그러냐 타박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곧 죽어도 딸바보예요. 하나 안 좋은 점은 부부 월 수입 합친 게 세후 450 간당간당 일하는 게 최소 몇 년간은 거의 변할 일이 없어요. 많아봐야 매 플러스 10에서 20만 원 될까 말까? 전 재산 원룸형 아파트 전세금 8천이 다입니다. 차도 없어요. 자녀 계획은 이미 끝났는데 임신 중이었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애는 둘은 있어야지. 터울은 2년 정도 잡고 계획해. 외동은 안 된다. 정 없어서. 아기는 둘째까지 생각해라. 이런 말들을 수천 번은 하셨어요. 정말로 수천 번. 전화로도 모였을 때도 남편 통해서도 명절에도 간단한 식사 자리에서도 그리고 그때마다 얘기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둘째 생각 없어요. 아이는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말을 독하게도 예쁘게도 돌려서도 수없이 설명했어요. 딸아이 낳고도 계속 둘째 타령. 근데 저희는 부부와 가정의 결과물로 우리 부부를 닮은 예쁜 아이 하나면 정말 충분하고 또 아이 키우는데 노력과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에 딸아이 한 명만 부족하지 않게 잘 키우고 또 별개로 부부간의 여행, 먹거리, 취미생활 등 사소한 일상적인 행복이라던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싶다는 서로의 생각 때문에 하나에서 끝내자는 거였어요. 실제로 여유 같은 거 없지만 둘보다 하나일 때가 어느 정도의 여유라도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도 돌도 안 된 손주 있는데도 둘째는 터울 계산하고 있니? 터울 생각하려면 피임 잘해야 한다. 꼭 둘째는 있어야 한다. 하나는 외로워서 안 돼. 둘째는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등등 내용을 또 똑같이 전화로 모였을 때도 식사 자리에서도 누굴 통해서도 명절에도 계속 말씀하세요. 사람이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돌도 안 된 애 떼놓고 직장 다니고 이자 계획하면서 경제적인 부분 늘 고민하는 중이라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정말로 참다가 어제 저녁에 딸 꽁꽁 싸서 시댁 가서 조촐히 저녁 먹는데 또 저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참다가 저도 처음으로 눈이 돌아가서 말해버렸어요. 어머니가 2억만 주시면 둘째 바로 가질게요. 둘째 생각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경제적인 부분도 크거든요.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대학까지 5억이라는데 저희도 맘 편히 아이 하나 더 낳게 2억만 주시면 바로 둘째 가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저런 일 생기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요. 오자마자 남편이 어른한테 싸가지 없게 말투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과장 안 하고 둘째 가져라 저런 말 수천 번 다 참고 좋게 넘어갔으면 제가 싹수 없는 말 한 게 아니지 않나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질리도록 들어온 말 아니라고 질리게 해명했고 그러다 저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자녀 계획이라는 게 부부 사정대로 계획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막말로 시어머니가 현금 20억 주시면서 넷째까지 3명 더 낳아라 하시면 낳을 수 있어요. 아이 4명 20억으로 대졸에 시집 장가까지 보내야 하니까요. 근데 월 수입 450으로 원룸 아파트에서 부부 계획과 무관하게 어떻게 마냥 예쁘다고 계속 나와요. 남편한테 다 얘기했더니 본인도 그간 같이 보고 들어온 게 있어서 제 입장 이해하고 제 말이 다 맞다고 하는데 그래도 말은 싸가지 하나 없이 했대요. 제가. 사람 갈수록 성격 괴팍해지는 게 뭐 때문인데 그럼 어떻게 계속 예쁘게 수천 번 같은 말 반복해서 돌려 얘기하나요?
남편은 제 말이 다 맞긴 한데 일단 제가 싹수 없었던 건 사실이니 시어머니께 선물 하나 사가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라네요. 아니 내가 왜? 몇 푼이라도 더 벌자고 딸 떼어놓고 토요일까지도 출근하는 게 맘 아파서 이 꼭 악무는 와중에 처음부터 딱 나쁜 년 되게 말 악독하게 해서 첫째가 끝이라고 귀에 못을 박았어야 했는데 그저 예쁘게 돌려서 아니라고 첫째 말곤 더는 생각 없다고 조곤조곤하게 대답해왔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오늘도 7시까진 퇴근 어려울 듯한데 일도 육아도 지치고 힘들고 사과는 정말 하기 싫고 저도 제정신이 아닌지 이제는 판단이 막 흐려집니다. 제가 그렇게 싹수 없는 언행을 한 건가요? 후기.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제 입장에서 화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결국 사과는 안 했고요. 제가 지고 들어가서 한번 져드리는 건 상관없지만 그럼 또 계속 이야기하실 거니 이왕 불편하게 된 거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댓글들 다 보여줬죠. 중간 역할도 못하는 놈이 수천 번 둘째 타령 들을 동안 뭐 했냐는 이야기들로 폭격 맞고는 정신 좀 차렸나 봐요. 저한테 진심 어리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동안 확실하게 막아주지 못하고 스트레스 줘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역시 대중의 의견의 효과가 제일 좋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시어머니가 또 둘째 이야기를 꺼내시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탁 막아서면서 본인이 둘째 생각이 전혀 없으니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말라고 자꾸 들으니 스트레스라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도 깨갱하시면서 더 말 안 꺼내시고요. 그 모습에 좀 놀라기도 하면서 어이없었네요. 남편이 단호하면 이렇게 정리가 빠른 건가 싶어서요. 사실 남편이 사과만 하고 마무리되었으면 글을 안 썼을 텐데 남편이 바뀐 부분이 있게 되니 여기에 글쓰기를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변화된 내용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후기 적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싸가지 없는 건 맞는데 시어머니가 더 싹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싹수 없게 구니까 싹수 없게 대꾸하는 건데 그건 문제가 없죠. 중간 역할 제대로 못하면서 말로만 저러는 남편은 그냥 입털 자격조차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사연. 자식들 사이 안 좋은 게 며느리 탓이라는 시모.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아직도 남편과 카톡으로 치고받다 열받아서 이곳에까지 글을 써봅니다. 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같이 욕 좀 해달라고 써봐요. 시부모님 계시고 아주버님 있고 남편은 형제 중 차남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시어머니 환갑입니다. 재작년에 시아버지 환갑일 때 가족여행 가자셨는데 전염병으로 못 갔고 이번에 가는 거예요. 아주버님네는 사업해서 시간은 언제든 낼 수 있으니 성수기 7, 8월 피하고 추석 피해서 10월에 가자고 했고 저희는 직장인이니 쉽진 않았지만 시어머님 환갑 여행이라고 여름 휴가를 그때로 돌린 거예요. 저희는 올해 연애했고 전염병 전에는 매년 한두 번 해외여행 다녔어서 꼭 가지 않아도 괜찮은데 아주버님네는 아이도 초등학생이라 이렇게 길게 빼는 김에 해외에 나가야겠대요. 저흰 아이도 17개월이고 아버님 한식만 드시고 어머님도 입맛이 까다로우시니 외국 나가서 식사하시기엔 불편할 것 같거든요. 사실 아버님은 가고 싶지 않으신데 어머님께서 워낙 강하게 가자고 하시니 가시는 거라 외국 나가서 대화도 안 통하고 혼자 다니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마음에 안 드시면 비위 맞추기도 힘들 것 같아서 더 싫고요. 그래서 아직 여행지도 못 정하고 아주버님과 남편이 계속 트러블이 있었어요. 저희가 일정을 맞췄으면 다른 건 양보하고 부모님 모시고 가는 거니 부모님 성향도 파악하고 정해야 하는데 아주버님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가까운 일본이나 갔다 오자 하면 계속 이왕 시간 내서 가는 거 동남아가 좋지 않아? 하면서 본인들 결정에 따르라는 듯이 하니까 당연히 합의가 안 되죠. 그러다 결국 둘이 싸웠어요. 아주버님은 너희는 해외 많이 나가봤다고 그러냐. 우린 지금 가면 또 언제 갈지 모르는데 따라주면 안 되냐고 하고요. 저희는 아버님께서 비행기 오래 타기 싫고 그냥 국내로 가자고 하시는데 해외는 나중에 따로 가고 이번엔 가까운 데로 가자 하고요. 원체 사이좋은 형제도 아니었고 남편이 쌓인 게 있었어서 그런지 말은 안 해도 크게 싸웠나 보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는 저를 나무라시네요. 너는 남편이 형이랑 싸웠다고 하면 잘 달래서 사과하고 화해시켜야지.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냐? 왜 가만히 있냐? 하는 거예요.
싸운 거 어떻게 아셨냐니 아주버님이 전화해서 남편이랑 싸웠는데 싹수 없이 얘기해서 자긴 여행이고 나발이고 안 가고 연 끊을 거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넌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느냐며 화를 내시네요. 다 큰 성인인데 싸웠으면 그럴만 했을 것이고 제가 뭐 만나서 서로 손잡게 해서 화해시켜야 하냐고 저보고 어쩌라는 거냐 했어요. 그리고 싸운 형제가 아니라 왜 애먼 며느리를 잡으며 왜 형이 너그럽게 이해하고 감싸주라 하진 못하고 동생만 사과해야 하느냐. 형님한테도 아주버님한테 사과하라고 하셨느냐고 했죠. 그랬더니 그건 동생이 형한테 하는 게 맞는 거라며 네가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두진 않았을 거래요. 싸워서 여행도 안 가고 진짜 영 끊게 되면 시댁이 안 오니 좋다고 생각한 거냐며 네가 형제들 사이에 갈라놓으려 했느냐고 소리치시네요. 아, 진짜 질려버렸어요. 남편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해서 아직 말하지 않았고요. 통화 녹음은 해놔서 들려주려고요. 이번에 이거에 대해선 사과받지 않으면 진짜 영 끊을 생각이에요. 아침 먹은 게 다 얹혀서 소화제 먹었는데도 속이 안 좋네요. 참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모르겠네요. 후기. 결국 남편이랑 싸우는 과정에서 울고불고 하다가 화해했고 남편에게 사과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모가 자꾸 저한테 전화와서 환갑 여행에 대한 궁금증과 어떻게 할 건지 체근하길래 그런 건 자식들하고 의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빠졌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결국 트러블이 커졌고 환갑 여행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돈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거나 하지 않으려고요. 딱 기본 중에 기본만 하며 살 겁니다. 시어머니의 본성을 알게 되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남편과 저 각자 효도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댓글. 그런 못된 시모는 모든 게 며느리 탓입니다. 자기들이 능력 없어 해준 거 없이 키우고 남편 고등학교 때부터 용돈 한 푼을 안 주고 아르바이트 시키고 어릴 때부터 힘들게 고생시켜서 허리 디스크가 생긴 것을 우리 아들 결혼하고 고생해서 돈 버느라 허리가 아픈 거다 하면서 불쌍하다고 합디다. 진작에 제 탓인데. 악행이 수도 없는 못된 시모 지금은 영 끊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